안녕하세요. 책 읽는 아줌마 엔다줌마입니다. 오늘도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귀한 깨달음 얻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낭독 시작하겠습니다. 걸으면서 인생의 소박함을 배우다. 인생은 진정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느끼는 것이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하루를 사는데 정작 필요한 게 얼마나 될까? 그리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는 걸 걸으면서 온몸으로 느끼게 된다. 행복하게 여행하려면 가볍게 여행해야 한다는 생택쥐 베리의 말이 걷기 여행에서는 진리다. 인생도 어쩜 하루처럼 그렇게 많은 게 필요하지 않다. 물질에 대한 욕심을 조금만 내려놓으면 삶은 소박해지고 마음은 더욱 넉넉해진다. 걷기 여행을 하며 길 위에서 얻은 깨달음이다. 군산 오름 정상으로 향하던 길이었다. 더운 열기에 주변이 뿌옇게 보여서 어딘지 파악이 안 되었다. 전망도 눈에 들어오지 않았다. 분명 제대로 걸은 것 같은데 방향을 찾기가 힘들었다. 이정표를 찾아 두리번하다 말 모양의 벤치를 발견했다. 옆에 중간 스탬프가 있어 찍고 돌아서니 우리와 비슷한 차림의 노부부가 벤치에 앉아 쉬고 계셨다. 다가가서 길을 물었다. 어디서 오시는 길이세요? 우리는 정방향으로 걸어왔어요. 여기서 얼마나 더 가야 하나요? 1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요. 우리는 역방향이니 그만큼 가면 되겠구나 싶어 안도감이 들었다. 하산길은 곡선으로 이어지는 숲길이다. 지그재그로 세워진 나무들만 가득했다. 나무들이 촘촘하고 빽빽하게 들어서 있었는데 길이 좁아 당장 멀지 않은 곳도 잘 안 보였다. 너무 외진 곳이라 혼자 걸으면 위험하겠다는 생각이 절로 들었다. 조금이라도 뒤처지면 금세 안 보일 것 같았다. 긴장한 채 셋이서 한 줄로 바싹 붙어 줄줄이 걸어 내려갔다. 정상에서 내려다볼 때는 저 아래 마을까지 금방 갈 것 같았다. 리본을 주시하며 잘 따라갔는데 한참이 걸렸다. 보는 것과 실제 걷는 게 많이 다르다. 아이들이 드디어 마을이 보인다며 소리를 질렀다.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었다. 거기서 다시 아래 마을로 가는 길이 또 산길이다. 울퉁불퉁한 돌이 이어진 길이라 피로감이 더해졌다. 정상에서 만난 아저씨가 1시간이라고 했는데 도대체 어느 길로 가신 걸까 궁금해졌다. 아이들은 계속 물었다. 엄마, 도대체 끝이 어디예요? 글쎄, 엄마도 처음이라 모르지. 곧 끝날 것 같긴 한데. 숲길 속에 돌들을 밟으며 말없이 걷다 보니 어느새 포구에 이르렀다. 사람들이 이렇게 반가울 수가. 개울 쪽에 모여 앉아 파라솔을 치고 식사를 하고 있었다. 그 옆으로 파란 간세 스탬프가 보였다. 드디어 끝이구나. 스탬프를 찍고도 끝이 맞는지 의아했다. 시계를 보니 3시가 다 되어 있었다. 정상에서 거의 2시간이 걸린 셈이다. 해안가를 따라 또 한참을 걸었다. 곧 끝날 거라 생각해서 정상 부근에서 물을 다 마셔버렸다. 목이 마른 아이들은 다리에 힘이 풀려서 걸음이 느려졌다. 아들이 말했다. 엄마, 배가 너무 고파요. 밥 먹고 물 한 잔 마실 수 있으면 너무 좋겠어요. 그 순간 아이들의 유일한 바람은 밥 한 끼와 물이었다. 거기에 추가하면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였다. 너무나 소박한 소원들이지 않은가. 아침 일찍 죽 한 그릇 먹고 그렇게 걷다니
점심도 못 먹고 계속 걷기만 하니 그럴 만도 했다. 빨리 그 길을 벗어나기만 바라며 걷다 보니 아무 생각이 없었다. 그런데 그제서야 배가 고팠던 것이다. 스마트폰에 뜨는 지도를 한참 살폈다. 조금만 더 가면 식당이 있으니 거기서 물도 밥도 먹자. 얼마나 더 가야 해요? 한 5분 정도면 될 거야. 이제까지 잘 걸었는데 그 5분이 멀게만 느껴졌다. 도중에 아들은 쓰러질 것 같다면서 편의점에 들렀다. 한결 가벼워져 살 것 같다는 표정을 지으며 이온 음료를 흔들어 보였다. 주변의 식당을 찾아보니 문이 닫힌 곳이 많았다. 딱 브레이크 타임에 걸린 것이다. 마침 횟집이 보여서 문을 열고 들어가니 한쪽에서 아주머니가 쉬고 계셨다. 장사를 하는지 모르니 작은 목소리로 들어오라고 하셨다. 알고 보니 원래는 안 하는데 아이들이 보여서 식사를 차려주신 거였다. 얼마나 고맙던지. 한치 물회와 갈비 정식 그릇을 싹싹 비워냈다. 배부르게 식사하고 아이스크림을 하나씩 들고는 이렇게나 맛있었나 싶어 한참을 들여다봤다. 드디어 아이들 얼굴이 밝아졌다. 버스 정류장에 앉아 한참을 기다려도 버스가 안 왔다. 뭐가 잘못됐나? 다시 확인하니 평일 시간표를 찍어온 게 아닌가. 맞다. 오늘은 토요일. 1시간을 기다리다 지쳐 결국 택시를 탔다. 마침 운 좋게 택시가 지나가고 있었다. 그렇게 힘들게 갔는데 돌아올 때는 금방 왔다. 출발 지점 안내소로 가니 아침에 봤던 안내 도우미 아주머니께서 반갑게 맞아주시며 말했다. 오늘같이 더운 날 제일 힘든 코스를 다녀오셨네요. 여기는 산 코스에 속해요. 아이들도 진짜 고생했네요. 그리고는 어려운 코스를 먼저 했으니 이제 남은 코스들은 쉽지요 하며 덧붙이셨다. 우리가 산 코스를 무사히 마치다니. 아이들도 그 말을 듣더니 뿌듯해하며 좋아했다. 이제 남은 날들도 웬만해서는 잘 견딜 수 있을 것 같았다. 걷기 첫날에 5시간 반 동안 총 20km를 걸었다. 걷기 신고식을 너무 빡세게 한 것 아닌가 싶었다. 마트에 들러 먹거리와 간식을 푸짐하게 샀다. 계산대를 빠져나오니 입구에 아들이 좋아하는 닭강정이 보였다. 아들, 닭강정 먹을래? 얼른 닭강정도 사자. 오, 엄마 웬일이에요? 힘든 코스를 잘 걸었잖아. 오늘 진짜 덥고 힘들었어요. 근데 지금은 기분이 좋네요. 아들의 입이 귀에 걸렸다. 평소 엄마답지 않게 묻지도 않았는데 대뜸 사주는 엄마가 신기했나 보다. 두 손 가득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숙소로 향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딱새우 파티를 했다. 얘들아, 징하게 고맙다. 한마디를 외치고 만찬을 즐겼다. 밤이 되니 피곤해서 말이 안 나왔다. 불을 끄는데 아무도 오늘 왜 이렇게 일찍 자나요? 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다들 조용히 잠에 빠져들었다. 일찍 자라는 잔소리가 굳이 필요 없었다. 더위를 이기며 끝까지 걸어준 아이들이 대견해서 물끄러미 바라봤다. 앞으로도 오늘처럼만 걸어보자. 어둠 속에서 그런 바람과 기도가 저절로 나왔다. 힘든 코스를 걷고 나서 더욱 소유에 대해 떠올려 본다. 가볍고 홀가분하게 걷는 길에서 나에게 정말 필요한 것들이 무엇인가? 밥 한 끼와 물이면 충분히 즐거운 걷기를 할 수 있다. 게다가 약간의 간식이 있으면 더없이 행복하다. 많은 것들을 짊어지고 사느라 오늘의 즐거움을 놓치지 않기를. 소박하게 하루를 잘 보내는 것, 때론 그게 전부인지도 모른다. 지금까지 장은주 작가님의
이토록 삶이 채워지는 순간들을 낭독해 보았습니다. 근데요, 이 집 아이들이 너무 착한 것 같아요. 아이들을 실제로 한번 만나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얘들아, 우리 언젠가 한번 만나보자. 오늘도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엔다줌마였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